법인 명의로 입찰을 했었고요. 세후 순수익은 였습니다. 6개월 만에 월 수익률을 이뤘다는 것은 나름 괜찮은 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선배입니다. 오늘은 공유지분 토지를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낸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대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공매의 기본 정보를 보시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이런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는 공유지분을 제가 왜 낙찰을 받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지목은 대지로서 당시 6회나 유찰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거의 반값에 진행되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값까지 떨어지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조회수에서 알 수 있는데요. 공매를 하면서 조회수가 700회 넘어가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인 사진에 이제 떡하니 있는 저 폐가의 존재는 저 역시도 입찰을 좀 망설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320제곱미터 중에서 3분의 1이 지분으로 나온 거고요. 3분의 1 지분으로 치면 약 106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한 33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면적은 약 1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시면 타인 소유 건물 및 미등기 제시외 건물 다수 등이 소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유지분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요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드리긴 하겠지만 토지만 낙찰받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오히려 낙찰자한테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정평가서에 첨부된 지도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이제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땅이 바로 이번 물건지였습니다. 지상의 건물 기역이 있었고요. 니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까 기타 사항에 써있던 타인 소유의 건물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토지는 도로에 접한 대지라서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감정평가서에 나온 사진인데요. 바로 기호 기역하고 기호 니은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 사람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지분을 매수할 상대방이 없는 걸로 보고 저 역시 입찰을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다가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사진을 살펴보시면 여기 물건지 우측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폐가 바로 옆에 깔끔하게 정비된 펜스가 있다는 점이 제 관심을 좀 끌었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로드뷰를 살펴봤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넓은 마당에 여기 주택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고요. 마당에는 풀 한 포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저는 마당 면적에 비해서 집이 너무나 작았고 마당에 이렇게 잔디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포장을 해둔 모습은 뭔가 맛집 주차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맛집 주차장 가시면 이렇게 파쇄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거랑 굉장히 흡사해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는 간판 같은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매 물건에서 여기 옆에 있는 땅의 소유자가 여기 있는 물건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소유자는 3명으로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바로 공유자 중 한 명이 문중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기부등본의 히스토리를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투자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편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의 히스토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1980년 9월 30일에 공유자분 3분이 계셨고요. 각각 매매를 통해서 지금 있는 땅을
소유권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소유권자분께서 2001년 8월 14일에 돌아가시면서 가족분에게 상속이 되었고요. 이 지분이 2009년 7월 30일에 증여로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분의 경우는 2012년 11월 26일에 매매를 통해서 고땡님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 이 지분을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땡년님의 지분은 97년 6월 23일에 매매를 통해서 이땡황님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2007년 4월 26일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인 문중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뽑고 나서 문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옆에 필지인 206번지와 194번지의 등기부등본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4번지, 206번지, 그리고 제가 낙찰받았던 205번지의 3분의 1 지분 모두 문중회의 소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고 입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줄 사람이 너무나 확실했고 반값으로 떨어진 공매였기에 최저 입찰가 대비해서 저는 과한 금액을 썼죠. 최저가가 890만 원 정도였는데 저는 1150만 원을 써서 최저 입찰가 대비해서 거의 130%에 육박하는 금액을 썼습니다. 감정가 대비한 낙찰가율을 보면 한 64.5% 정도가 됐고요. 저는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결과였죠. 하지만 뒤에 아무도 없더라도 저는 수익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깔끔하게 과거는 잊고 수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낙찰이긴 했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좀 겸손하게 기다렸습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매에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기일 전이나 기일날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공매의 경우는 매각허가 결정 전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매각허가 결정이 나게 되었고요. 그 사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뒤에 저는 셀프 등기를 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셀프 등기로 실시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법무사님 고용을 해서 수십만 원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공매는 무조건 셀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셀프 등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그걸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저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실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자가 공유자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목적이 가장 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만은 상대방은 이제 계속 패문부재로 내용증명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우편을 통해서 제 내용증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우편 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오는 순간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중후한 목소리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대방은 그 문중회 회장님이셨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조금 더 유찰이 되면 직접 입찰하려고 하셨는데 비싸게 입찰받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저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정가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이면 제 지분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장님께서는 문중하고 좀 얘기를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통화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시기로 한 날짜에도 연락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달라고 한 날짜에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중에서 그 가격이면 소송을 하든 알아서 땅을 팔든 자기네들은 매수할 의사가 없다.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 지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바로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며칠 뒤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필로 쓴 답변서에는 부당이득은 기각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관할 법원을 본인들 살고 있는 쪽으로 이송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사용 중인 땅의 펜스를 철거할 의사를 보인 점하고 관할 법원을 이송한 점을 봤을 때 이게 빨리 끝나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고 최대한 빨리 변론 기일이 잡혀가지고 경매로 넘기는 쪽의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중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감정가에 200만 원을 더한 2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매수 금액이 그렇게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1,500만 원에 제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수익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양보해서 1,700만 원이면 매도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역시나 문중회랑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다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째 기다리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상대방한테 필요한 땅이긴 한데 반드시 필요한 땅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중회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급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협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까지 넘어가는 것보단 그냥 1,500만 원이라도 받고 빨리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직접 다시 연락을 드렸고요. 1,500만 원이면 팔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1,5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번 투자는 1,150만 원의 낙찰을 받고 1,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법인 명의로 입찰을 했었고요. 퇴후 순수익은 34%였습니다. 이 은행 금리가 요즘에 4% 정도가 되는데 6개월 만에 34%의 월 수익률을 이뤘다는 것은 나름 괜찮은 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투자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잘했던 점도 있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낙찰가를 너무 크게 써서 떡을 사 먹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잘했던 부분은 배짱 튕기지 않고 좀 최대한 빨리 양보해서 6개월 만에 처분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잘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익률 한 34%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투자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공유지분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였고요. 지금 보이시는 소액으로 목돈 버는 공유지분 비밀 투자에는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QR코드 찍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안경선배였습니다.